175억 원, 10년 만에 늘어난 재산입니다. 인턴 직원에게 폭언하고 자녀에게는 특혜를 주고 국민의 세금을 관리할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들. 과연 이 사람이 우리의 예산을 맡아도 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연일 다뤄지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해운 전 국회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여야 화합의 신호탄으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쏟아지는 의혹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재정, 즉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오를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의 시선이 매섭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책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2017년 인턴 직원 폭언 녹취입니다. 당시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가 젊은 인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녹음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죠. 직장 갑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협박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어린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성소수자 차별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행보가 확인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사람이 국가 재정을 담당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1992년 미국 유학 중이던 이 후보자 부부가 서울 성동구 응봉동 상가 5채를 매입했습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최대 30년간 보유하다가 되팔면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목적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 특혜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겨우 8일간이었지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것이 엄마 찬스를 통한 입시 스펙 쌓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국회의원 자녀만 누리는 특혜라는 비판에 이 후보자 측은 청탁한 적 없고 입시에 활용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산 증가입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이 10년 전보다 무려 110억 원이나 증가해 현재 175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년 만에 110억을 어떻게 번 거냐는 질문에 명쾌한 해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모든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과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턴 폭언의 경우 이미 6년 전 일이고 사과도 했으며 부동산 투자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화합을 위해 지명된 인사인 만큼 지나치게 흠집내기식 검증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산 증가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투자와 경제활동의 결과일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인턴 폭언 사건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됐고 본인도 인정했죠. 다만 이것이 장관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인지는 청문회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둘째, 성소수자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예산을 관리하는 장관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는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 없는 다주택 보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특히 서민 경제를 책임질 장관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도덕성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넷째, 자녀 인턴 특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녀라는 신분이 제공하는 기회 자체가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110억 원의 재산 증가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었다 해도 그 구체적인 내역과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모든 의혹을 낱낱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죠. 반면 정부와 여당은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투명하게 의혹에 답하느냐입니다. 만약 해명이 부족하거나 추가 의혹이 불거진다면 임명 강행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임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정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기준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